그러니까 이제 4.13 호원 조치로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하신 맥락을 보면은 이제 4.13 조치 그 이전까지는 강력하지만 이제 대중투쟁이 아닌 대중투쟁을 동반하지 못하는 못했죠. 그러한 투쟁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 오면서 조금씩 투쟁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지고요. 호원 조치가 있는 호원 조치라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 방금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그만둔 부분이기도 한데 그 경북대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게 이제 그 본관 점거농성을 계기로 이제 그 대중화되는 그 길을 밟는데 그 본관 점거농성과 또 수많은 학생들의 그 투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 투쟁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실제로 저희는 그 4월 15일 법대 박양식 교수 이제 재임용에 탈락당해서 부당한 이제 떨쳐 일어났던 그 투쟁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리라고는 또 평화적으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뭐 인문대, 사범대, 예대 그야말로 전 대학 학생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그 숫자도 엄청났었고 실제로 그 많은 수가 경대 본관을 점거하고 2층에 앉았을 때 실제로 그 건물이 그 하중에서 침하한다는 위험까지도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점거 농성에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요구 조건 자체가 아주 간결하고 거의 보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건섭 총장의 퇴진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관철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승리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 자그마한 승리가 이후의 운동에 한계는 있겠지만은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의 운동을 해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지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내 문제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 대중의 걸기를 이끌어내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그럼 최대 집회 인원이라고 할까요? 뭐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사람이? 경험이 느낌일 수도 있는데 한 4, 5천 정도 모였을걸요. 4, 5천. 그 정도면은 제가 일부 사진도 몇 장 기록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국기 하강식이 당시에 아마 6시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본관 직원들이 이제 국기 하강식을 이제 식을 거행을 하면은 전체가 기립을 해서 같이 하강식에 국기 의례에 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도 제가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 규모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만큼 모이진 않았겠지만 최고로 많이 모였다면 그 정도 이상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대학생 숫자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지. 요즘만큼 학생 숫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건섭 총장은 뭐를 잘못했죠? 결정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비서실장 서랍을 뒤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문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비서실장 메모지에서 안기부와의 어떤 내통 관계 뭐 상세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다량의 어떤 건 정보기관과의 어떤 관계가
이 구체적인 정황 정보로 메모가 되어 있는 네. 메모지가 발견이 됩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수원섭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임용 예. 탈락시킨 그것도 이제 그 작용을 했을 테고 예, 그죠? 그거는 기본 요구 조건이요. 재임용 탈락하게 된 동기는 그게 당시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제 기억이 맞다면은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양심 선언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식 교수님. 박양식 교수님이 예, 법대 교수님인데 적절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4.13 호원 조치라는 그 시기에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이 대중화되고 또 4.13 봉헌 조치는 절대적으로 전두환을 몰아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서 보다 고의 수준을 낮추더라도 그 퇴진을 시켜야 된다는 뭐 이런 이제 의지가 강했을 텐데요. 4.13 호원 조치 이후에 한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13 호원 조치는 저희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86년도 보수야당 신민당이 주도했던 직선개헌 정치 이 연장선상에서 이 국면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지금의 당면한 보수야당의 요구인 직선개헌 정치의 어떤 부분에 전두환 군사정권에 어떤 데미지를 주고 어떤 정치적 과제를 쟁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전 그 비합법 학생 일부 투쟁에 과격한 정치적 요구 또한 있었고, 그러나 87년도에 앞서 총학생회 결성 그 시위도 그랬고 운동의 어떤 승리의 관점에서 자그마한 목표라도 쟁취해내고 차근차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기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은 직선적인 정치에 다른 이슈보다도 가장 전면에 두고 평화적 비폭력 투쟁을 하는 원칙으로 투쟁 기조를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